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황순원의 학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떤 성삼이하고 덕재가 6.25 전쟁이 나면서 이념을 달리한 어떤 적대적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덕재가 체포되어 온 것을 보고 청단까지 호송할 것을 자청하고 데리고 나섭니다. 이제 본인이 친구에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것들을 함께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유년 시절 호박잎을 말아서 담배를 나눠 피우던 그 생각, 또 혹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서리하다가 들켜서 혼이 난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잠시나마 내적 갈등을 느낍니다. 농민동맹 부위원장까지 지낸 덕재에 대해서 심한 어떤 적대감을 품기도 했으나 대화를 하면서 점차 감정이 누그러지고 그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즉 덕재는 아무런 이념의 어떤 동조 없이 가난한 농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당했을 뿐 실은 땅밖에 모르는 순박한 농민이었던 것입니다. 덕재는 아버지가 병석에 있고 또 농사에 대한 어떤 고집스러운 애착으로 인해 피난 가지 않고 남아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삼이는 자신이 피난 가던 때를 회상하면서 농사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피난하기를 끝까지 거부하시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덕재의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증오의 마음이 점차 우정으로 바뀌면서 고갯마루를 넘게 됩니다. 성삼이는 고갯길을 내려오면서 전처럼 살고 있는 학대를 발견하고 옛일을 회상합니다. 어린 시절 학을 잡아 메어놓고는 괴롭히다가 사냥꾼이 학을 잡으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놀라서 학 발목에 올가미를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제대로 학이 잘 날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유로워진 학이 푸른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가던 추억을 떠올립니다. 성삼이는 덕재에게 학사냥이나 한번 하자며 포송줄을 풀어줍니다. 덕재는 성삼이가 자기를 풀어주고 나서 뒤에서 자기에게 총질을 할 것이라고 이제 총을 쏘아서 죽이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이 왜 맹추같이 서 있는 거야? 라면서 성삼이의 재촉에 무엇을 깨달은 듯이 자풀 사이로 도망칩니다. 때마침 단정한 두 마리의 학이 가을 하늘을 날게 됩니다. 1950년대 우리의 어떤 분단 역사를 참 아프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선 접경 북정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암시, 상징 이런 기법을 통해서 주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정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의 어떤 극복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주제에 잘 어울리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6.25 전쟁이 가져다준 비극적 상황과 인간애를 소설화했는데 동독상전의 어떤 민족적 비극 속에서 찬연히 빛나는 어떤 순수한 우정을 통해서 이념을 초월한 따뜻한 인간애를 상징적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는 순수한 인간의 본성과 진정한 의미의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어떤 여운을 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된 제가 분단 소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광장, 태백산맥 이런 작품들이 기억이 나는데 장마, 유민길의 장마 같은 경우도 제가 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논문을 제가 썼는데 결국 분단을 극복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어떤 친구 간의 어떤 게 이 작품의 대표적인 어떤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등 부동산입니다. 계약서를 가장 많이 써서 1등 부동산이 아니라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 SNS에 아파트 관련 매물을 가장 많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등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나 네이버 동영상 올라간 개수를 살펴보니까 한 4,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고양시에서 아파트 관련 매물을 가장 많이 올린 1등 부동산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시, 고양시를 제외한 뭐 서울 쪽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혀 아파트를 구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고양시 일산 내의 아파트 전세나 아파트 매매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과 집중해서 아파트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뭐 다세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토지, 원룸, 투룸 뭐 여러 가지 매물이 있을 수 있는데 상가 등 저희는 오로지 아파트에만 집중해서 거래를 알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1등 부동산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곳, 뭐 번지나 아니면 단지, 동, 아니면 원하는 층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백마마을에 사는데 백마마을 22평 510동 제가 선호하는 층은 5층에서 10층 선입니다. 5층에서 10층 사이에 22평 전세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좋은 물건을 3-4개 구해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물론 저희 1등 부동산에서는 앞으로 거래되는 모든 일들을 굉장히 정의롭게 일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추호도 거짓됨이 없이 속임수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서 정의롭게 부동산 중개 수수하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부동산이 있을 텐데 왜 저희 1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전세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인 근처에 사시는 근처에 이제 부동산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할 요량으로 내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잘 매매가 안 되죠.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근처 가까운 부동산에 이제 매물을 아파트 뭐 22평을 내놓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일단 여러분 매물을 직방, 다방, 뭐 피터팬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이트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여러분이 매매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 보통 뭐 3, 4억, 많게는 뭐 7, 8억 가는데 직방 다방의 고객들이 20대, 30대, 40대가 주요 고객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매물인 그 3억대 이상인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겨우 뭐 원룸, 투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저희 1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야 되냐면 저희는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을 들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백마마을 검색해 보면 제가 올린 제 이 얼굴로 올린 동영상이 수십 가지 일단 1차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희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아파트 매물도 금방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 TV 여러 SNS에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검색하는 유튜브를 검색하는 연령대는 뭐 5, 60대도 유튜브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60대가 지금처럼 백마마을 5단지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백마마을 510동에 22평 매물을 내놓았다라고 가정하면 백마마을 5단지 뭐 어디서 전국 어디서 유튜브를 치던 여러분이 내놓은 그 물건이 바로 첫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변 부동산에만 내놓았을 때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1등 부동산에 맡겨주시면 적어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강선마을, 호수마을 비롯해서 저쪽 서구 쪽도 저희가 많은 물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가 바로 거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에 걸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강선마을에서 뭐 30평대 전세를 구한다. 뭐 무슨 학교 주변
그러면 며칠 전에도 강선마을 거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무슨 학교 주변에 몇 평대 아파트 전세 구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는 일단 직원이 많습니다. 매물도 많지만 그래서 강선마을에 가서 이제 아파트를 뒤지기 시작하기 전에 발품을 팔아서 동시에 호수마을에 출장을 나간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마을 5단지에서 22평을 아파트 보여준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직원이 활용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고양시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전세를 믿고 의뢰해 주시면 바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품 팔아 최선의 입지에 최고의 입지에 좋은 층수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010-3202-7031번입니다. 고맙습니다.